제2차 세계대전 기간이었던 1940년 9월부터 1941년 5월까지 영국에선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독일 국방군의 공군을 의미하는 루프트바페는 영국을 상대로 블리츠라는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블리츠는 독일어로 전격전을 의미하는 블리츠크리그에서 유래한 말로 당시 작전은 루프트바페가 영국의 마을과 도시에 지속적으로 공중폭격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루프트바페의 공습은 영국 전역에서 이루어졌지만 그중 영국의 수도인 런던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공습을 받아 큰 피해를 봤습니다. 공습으로 인해 당시 런던에서는 어떤 현실이 펼쳐졌을까요? 대부분이 모를 런던의 충격적인 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와 헤르만 괴링이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루프트바페의 블리츠는 1940년 9월 7일 런던 공습으로 시작됐습니다. 첫날에만 430명이 비극을 맞이했고 1600명이 부상을 당했을 정도로 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후 런던은 무려 57일 연속 루프트바페의 폭격을 받았는데 이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늘 갑작스럽게 가해졌습니다. 사실상 지상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루프트바페의 공습에 의한 피해는 1941년 5월 10일과 11일 사이에 절정이었는데 이날 루프트바페는 런던에 711톤의 고폭탄과 2393개의 소위탄을 투하해 런던에 1436명의 인명피해를 불러왔습니다. 9개월간 진행된 루프트바페의 공습으로 당시 9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던 런던에선 4만 명 이상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고 110만 채 이상의 주택과 건물이 손상 또는 파괴됐으며 철도 교통이 마비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863년 런던에선 세계 최초의 지하철이 운행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달리 지하철은 위급 상황에서 대피소로 고려되지 않았고 오로지 교통수단으로만 인식됐습니다. 1940년 9월 루프트바페의 공습이 개시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공습으로 피해가 막심해지자 런던 시민들은 지하철역으로 달려갔는데 이때 영국 정부는 시민들이 지하철 시설 내에서 머무는 것을 막으려 했고 시민들을 지상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표를 구입해 역사 내로 진입한 뒤 그곳에서 나가지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당시 이렇게 지하철역으로 대피한 사람들은 최대였을 때가 1940년 9월 27일에 기록했던 17만 7천만 명 이상이었는데 결국 이후 런던 여객 운송위원회가 통제권을 확보하면서 지하철역은 공식적으로 대피소가 되었고 시민들의 지원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물론 예상 못한 이 같은 활용에 따라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모기부터 질병까지 문제가 많았지만 의료 및 식음료 시설과 화장실 등이 갖춰지며 이는 점차 개선됐습니다. 지하철역을 대피소로 이용했던 시민들은 대략 런던 인구의 4% 정도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집에서 머물며 루프트바페의 공습에 대비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루프트바페의 폭탄 세례에 따른 물리적인 피해 외에도 정신적인 피해가 우려되기도 했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장에 투입된 일반적인 군인들과 달리 당시 런던 시민들은 전쟁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습니다. 폭격이 이뤄졌던 초반에 약간의 불안, 피로, 섭식장애, 유산 등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고됐지만 공습이 지속된 이후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알코올에 중독된 사례가 감소했고 시민들의 전쟁 스트레스에 따른 공황에 대비해 설치되었던 정신과 지원 시스템도 활용도가 떨어져 폐쇄됐을 정도였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군인들이 투입되는 전장과 달리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도시 환경이 시민들의 정신적 안정을 불러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이 대피소가 되었다고 해도 시민들에겐 100% 안전이 제공되진 못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인명피해가 적잖이 발생했던 것이었습니다.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도 문제였지만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1940년 10월만 보더라도 루프트바페의 공습으로 인해 트라팔가역에서는 7명, 런던 북부의 보너스 그린역에서는 19명이 목숨을 잃었고 영국 남부의 벨럼역에서는 폭격으로 발생한 침수로 무려 64명이 세상을 떠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블리츠 작전 이후이긴 하지만 1943년 3월 베스널 그린역에서는 루프트바페의 공습 경보로 시민들이 대피소에 몰리면서 아이를 안고 있던 여성이 계단에서 걸려 넘어져 17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루프트바페의 공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영국 정부는 야간에 런던 전역의 전기를 차단했습니다. 사실상 개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 차원에서 강제 등화 관제를 실시했던 것인데, 이로 인해 루프트바페는 폭격을 수행함에 있어 다소 차질이 발생했지만 반대로 런던에선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과거에 비해 범죄가 급증한 것입니다. 가뜩이나 건장한 남성들이 차출돼 전쟁에 투입되는 상황이라 당시 런던에선 경찰력이 부족했었는데, 야간의 정전으로 어두워지는 환경을 이용해 런던 전역에서 절도가 증가했던 것입니다. 절도는 각종 개인 물품부터 전시에 지급된 배급 쿠폰에 이르기까지 대상을 가르지 않고 다양했습니다. 게다가 일부는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상대로 강탈을 시도했을 정도로 최악이었습니다. 물론 런던에선 이러한 절도 외에 극단적인 강력 범죄도 법 집행의 한계를 불러올 만큼 증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루프트바페의 공습 기간 런던에서는 범죄 발생 증가 외에도 예상치 못한 혼란이 존재했습니다. 그중 특히 반유대주의적 성향의 확산은 주목됐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하철 대피소를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 상품의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내용, 밀거래 시장을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 다른 민족에 비해 폭격으로 인한 공황 상태에 잘 빠진다는 내용 등이 대표적이었습니다. 한편 독일의 공습을 피해 1940년 11월까지 런던을 떠난 시민은 전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었는데, 당시 피난민의 대부분은 예상과 달리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행선지는 주로 웨일스 남부와 영국 남서부의 글로스터였습니다. 런던에는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에 이어 두 번째로 거대한 세인트폴 대성당이 있습니다. 1711년에 완공된 세인트폴 대성당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런던을 상징하는 종교 건축물로 손꼽혔습니다. 이 때문에 루프트바페의 블리츠는 성당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 윈스턴 처칠은 세인트폴 대성당이 파괴된다면 영국 국민 전체의 사기가 무너질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결국 세인트폴 대성당을 지키기 위해 감시대가 구성됐습니다. 이는 24시간 내내 성당을 순찰하여 화재등을 진압하는 게 주목적이었습니다. 9월 7일 공습이 시작된 지 5일 만에 1톤에 가까운 거대 폭탄이 성당에 떨어지기도 했었지만 불발탄이라 운이 좋았었는데, 이후에도 블리츠가 전개되었던 기간 내내 폭탄은 수십 차례 투하됐습니다. 특히 1940년 12월 공습으로 인해 발생한 런던 대화재 당시에는 세인트폴 대성당도 위기를 맞았었지만 완전 소실되는 걸 피하며 예배당만큼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루프트바페 공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런던에서는 다양한 방어 전략이 논의됐었는데, 그중 풍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는 지상에서 금속 케이블로 연결된 풍선을 런던 상공에 띄우는 방식으로 사실상 장애물로 활용돼 항공기와의 충돌을 유도했습니다. 원거리에서 이러한 풍선을 식별하는 건 매우 어려워 독일 항공기들은 상공에서 풍선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이에 상당수의 항공기가 추락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주로 런던의 인구 밀집 지역 상공에 풍선을 띄워놔 루프트바페의 공습을 방해했습니다. 풍선의 방어 효과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에서 풍선은 루프트바페의 블리츠가 전개되었던 당시에만 100대 이상의 독일 항공기 추락을 이끈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